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투여한 항생제 종류가 많을수록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아비만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항생제로 인해 손상을 입은 장내 미생물 균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불량식재료 사용과 부실급식 등 어린이집 급식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 비리 유형으로는 불량식재료 사용이 가장 많았고 식단표 부실, 급식 단가 및 주방 위생 불량 등 순이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광주시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데 이는 시도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50%가 지원되는 반면 시군구는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1,400여 개 품목을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영유아 프로그램 슬기로운 온택트 생활 온종일 눈누난나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눈누난나는 장시간 가정 양육을 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과 영유아 놀이문화 프로그램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관악구가 12월까지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좌를 운영합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PC나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강사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응급구조 시 안전수칙, 성인 영유아 심폐소생구조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한국보육지원학회와 코로나19가 보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장, 황옥경 한국보육지원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참석자 간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대가 대전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손오공 돌봄 활동가 양성가정 1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첫날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활동에 관심 있는 30명의 지원자가 참여했습니다. 돌봄 활동가 양성과정은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영유아 과정과 초등 저과정으로 나뉘어 과정별 주 2회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포스코 동촌 어린이집이 근로복지공단 선정 2020년 직장 어린이집 더 잘한 보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촌 어린이집은 포스코의 저출산 해법 롤모델 제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 개원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LG유플러스가 세계 유명 출판사 영어 동화책을 AR로 읽는 영유아 교육 컨텐츠 서비스 유플러스 아이들 생생도서관을 유치원 교과과정 부교재로 시범 운영합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동대문 그린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 효과와 적합성 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실내 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실내 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는 150여 평 규모로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입니다. 남산, 남대문, 청계천 등 중구의 상징물을 담은 놀이터로 조성됩니다. 전북 익산시가 저출산 문제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최고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다자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 도내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산모에게 최대 15일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관리비 40만 원도 지속 지원합니다. 부산 북구는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덕동 일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휴원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북구는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15일부터 29일까지 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만의 집콕놀이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영유아가 놀이키트를 활용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센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단한 집콕 활동 영상을 촬영해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SNS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서태교법, 신생아 돌보기, 신혼생활 점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법 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화상회의 앱인 줌을 통해 운영되며 전주시는 취약계층이나 조부모를 위해 소규모 대면 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 백신 공급권에 대해 질병청 여유물량 34만 도즈를 만 12세 이하와 임산부 대상 접종 물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까지 국가 조달 물량 대부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보건소 자체 물량 일부를 삭감하고 지자체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출산 육아용품 나눔 장터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판매 품목은 새 상품, 재활용 가능한 임신, 출산, 육아용품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2020년에서 2021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 801만 4,982명 중 40.4%인 323만 9,788만 명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중 37%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 백신을, 나머지 3%는 의료기관 등에서 유료 백신 물량으로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산차병원이 임신과 출산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는 2기 랜선 산모대학을 운영합니다. 산모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임신관리, 임신 중 영양식단, 산모 정신건강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경북도가 지원하고 극단 울타리가 기획한 출산 장려 창작극 태어나고 싶어가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경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와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태어나고 싶어는 신혼부부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고민을 재밌는 스토리로 풀어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